대표님,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갑자기 회사 신용등급이 뚝 떨어지거나 꼭 필요했던 대출이 막혀서 사업 계획에 차질이 생겼던 경험이요? 아니면 생각지도 못한 세무조사로 정말 억울하게 세금을 왕창 맞았던 적은요? 이 모든 문제들이 어쩌면 대표님이 회사를 살리려고 했던 그 좋은 마음에서 시작된 가수금이라는 것 때문일 수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어요? 자, 첫 번째 섹션에서는요, 바로 이 숨겨진 위험 신호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증상들이 어쩌면 바로 우리 회사 일하기일 수도 있으니 한번 잘 들어보세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보죠. 사업하다 보면 정말 답답한 순간이잖아요. 사업 확장하려고 또 급한 불 끄려고 은행에 갔는데 안 됩니다 라는 말을 듣는 것만큼 힘 빠지는 일도 없죠. 대체 원인이 뭘까요?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대출이 막히고 심지어 세금 폭탄까지. 이 문제들 따로따로 보면 원인을 알 수 없지만 사실은 한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재무제표에 조용히 숨어서 우리 회사의 빚을 늘리고 세무당국의 의심을 사는 항목, 가수금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이 문제의 핵심인 가수금이 도대체 뭘까요? 이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만 왜 이게 우리 회사의 발목을 잡는 시한폭탄이 되는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회계상 정의는 좀 딱딱하죠. 쉽게 말해 회사 통장에 돈은 들어왔는데 이게 어디서 온 돈인지, 왜 들어온 돈인지 모를 때 임시로 붙여두는 이름표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 문장입니다. 가수금은 자산이 아니라 회사가 언젠가 갚아야 할 부채, 즉 빚으로 잡힌다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이 빚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사실 가장 흔한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대표님 자신입니다. 직원들 월급날인데 돈이 좀 모자랄 때, 거래처에 대금을 급하게 줘야 할 때 대표님이 개인 돈을 일단 회사에 넣으시잖아요. 바로 그 순간 대표님은 회사의 가장 든든한 은행이 되지만 동시에 장부에는 가수금이라는 빚이 딱 찍히는 겁니다. 물론 대표님이 아니어도 가수금은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거래처에서 급하다고 돈만 덜컥 보내고 내역을 안 알려줬을 때, 아니면 정말 단순한 회계 실수 하나가 나중에 보면 눈덩이처럼 불어난 갚아야 할 빚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빚을 그냥 두면 왜 그렇게 위험할까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가수금이라는 시한폭탄이 만약에 터졌을 때 우리 회사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세 가지 치명적인 리스크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 바로 세금 폭탄입니다. 국세청은 대표님이 회사에 넣은 돈을 절대 공짜 돈이나 지원금으로 보지 않아요. 그냥 빌려준 돈으로 봅니다. 세법의 눈으로 보면 돈을 빌려줬으면 당연히 이자가 있어야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세금 폭탄이 되냐면요. 이런 순서예요. 회사가 대표님한테 이자를 실제로 안 줘도 국세청은 이자 안 받았네? 그럼 우리가 계산해 줄게 하면서 인정이자라는 가상의 이익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걸 회사의 수익으로 봐버리는 거죠. 결국 회사는 있지도 않은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고 심지어 가산세까지 물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한 기업은 10억 원 정도 되는 가수금을 몇 년 그냥 뒀다가 바로 이 논리 때문에 세무조사에서 수억 원을 맞았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회사의 신용도 문제입니다. 세금도 무섭지만 은행에서 돈줄이 막히는 건 정말 치명적이죠. 이 회사 내부의 빚이 어떻게 회사의 생명줄을 끊을 수 있는지 한번 보시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가수금은 부채 비율을 그냥 확 끌어올려요. 회사가 아무리 알차게 운영되고 있어도 서류상으로는 재무 구조가 아주 엉망인 위험한 회사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죠. 일종의 착시 효과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 결과는 정말 뼈아픕니다. 신용등급은 떨어지고 신규 대출은 막히고 이자율은 올라가죠. 은행 입장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해요. 저 회사는 대출해주면 그 돈으로 사업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대표가 예전에 넣어둔 돈부터 빼가겠구나.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20억 원의 가수금 때문에 사업 확장에 꼭 필요했던 자금을 결국 대출받지 못한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리스크입니다. 이게 진짜 교묘하고 어쩌면 대표님 입장에서 가장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대표님이 회사에 넣어뒀던 내 돈을 다시 찾아올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바로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대표님 생각에는 당연히 내가 빌려줬던 내 돈을 돌려받는 것이겠지만 세무당국은 전혀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대표님의 의도가 아니라 국세청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입니다. 맞습니다. 증빙 서류가 완벽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이 돈을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게 아니라 회사로부터 이익을 나눠받은 배당으로 봐버릴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 내 돈을 내가 찾아오는 건데 여기에 어마어마한 종합소득세가 붙는 정말 억울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주주들이 이걸 그냥 회사 이익으로 정리했다가 증빙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액의 배당소득세를 추징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지금까지 좀 무서운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너무 걱정 마세요. 다행히도 이 시한폭탄을 안전하게 해치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네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해결책은 크게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각각 장단점이 아주 뚜렷해서 우리 회사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짜야 합니다. 표를 한번 보세요. 우리 회사에 지금 현금이 있나? 없나? 절차가 좀 복잡해도 괜찮나?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거죠. 자, 그럼 하나씩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자본이냐, 현금이냐의 문제예요. 첫 번째, 자본금 증자는 대표님의 빚을 아예 회사 자본금으로 바꾸는 겁니다. 빚이 자본으로 바뀌니까 재무제표가 아주 예뻐지죠. 다만 법적인 절차가 좀 복잡하고 주주 구성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은 생각해야 하고요. 두 번째, 직접 상환은 가장 간단합니다. 회사에 돈이 있으면 그냥 갚는 거죠. 제일 깔끔하지만 당연히 회사 현금이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일종의 회계 처리 기실입니다. 세 번째, 이익잉여금 상계는 회사가 그동안 벌어놓은 이익으로 대표님 빚을 퉁치는 거예요. 현금이 안 나간다는 큰 장점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배당 간주 리스크가 가장 큰 아주 위험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증빙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바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계정 대체입니다. 알고 보니 이게 단순 회계 실수였다, 원래 매출 채권이었다는 게 명확하면 그냥 계정 이름만 바로 잡는 거죠. 가장 간단하지만 너무 늦게 발견하면 수정 자체에 대한 가산세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대표님께서 직접 우리 회사의 상황을 점검하고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꼭 캡처해 두셨다가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가수금 문제 해결의 첫걸음은 원인을 정확히 아는 것, 그리고 그걸 증명할 서류를 완벽하게 갖추는 겁니다. 그 다음에야 우리 회사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고를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이 모든 과정은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셔야 안전합니다. 아셨죠? 꼭 기억해 주세요. 가수금은 그냥 장부상의 숫자가 아닙니다. 대표님의 좋은 의도에서 시작되었을지라도 이걸 그냥 내버려두면 회사의 재무 기반과 외부의 신뢰도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반드시 관리해야 할 핵심 리스크라는 사실을요. 자, 이제 리스크가 뭔지 정확히 알게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의 다음 행동은 무엇이 될까요? 아마 이 내용이 끝나고 나면 가장 먼저 우리 회사 재무제표 속 가수금 항목부터 확인해 보시지 않을까요? 이제 선택은 대표님의 몫입니다.